저는 옆집 남자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똑같이 낡은 빌라에 사는데 그 남자는 대문만 열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저의 집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나이 먹고 보니까 돈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나를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요, 지은 지 30년도 더 된 아주 낡고 작은 빌라입니다. 복도에는 전등도 자주 나가서 컴컴하고 벽지는 여기저기 누렇게 들떠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요, 제 바로 옆집에는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제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에게는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그 집 대문 앞에는 번듯한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그 차 문이 열리면 할아버지를 부르며 뛰어오는 어린 손주의 웃음소리가 낡은 복도를 타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는 옆집 남자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인상 좋은 아내가 조심해서 들어와요 하며 따뜻한 눈길로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그 풍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자면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아파옵니다. 저는요, 그 차도 없고 저를 반겨줄 손주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아내도 없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편의점에서 대충 사온 반값 할인 도시락 하나와 똑 쓸어가는 열쇠 꾸러미 뿐입니다. 그 남자는 노후 준비도 참 잘 해놓은 것 같더군요. 가끔 마주칠 때 보면 옷차림부터 여유가 넘칩니다. 자식들도 다들 제 앞가림하며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지 명절이면 집 앞이 자식들이 타고 온 좋은 차들로 꽉 들어찹니다. 그 집은 언제나 사람이 북적이고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제 집은 현관불을 켜는 순간 적막한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남이 잘 되는 걸 축하해줘야 하는데 저는 자꾸만 그 남자와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다 가졌을까? 나는 도대체 평생 뭘 하며 살았길래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건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텅 빈 거실에 앉아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 옆집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마치 화살이 되어 제 심장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빼고 온 세상이 축제 중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그 남자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아니,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가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돈까지 있는 그 남자의 완벽한 인생이 제 인생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못난 사람인가요? 나이 먹고 남 부러워하는 게 참 꼴불견이지요. 하지만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 초라한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 옆집 대문을 넘어서 저 따뜻한 불빛 속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뉘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잘 때 안 자면서 오직 돈 벌어서 번듯하게 살겠다는 생각, 그 하나로만 인생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돈마저 제 인생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모아놓은 것은 야금야금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낡은 빌라 월세 내는 것도 버거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드는 것도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에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은 참 야속하게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제 머리 위엔 하얀 눈이 내려앉았고 제 곁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옆집 남자를 보면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을 텐데 그는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을까요? 저는요, 찬바람만 쌩쌩 부는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입니다. 아픈 날이 오면 더 처절합니다. 한 번은 독감에 걸려서 며칠을 앓아누운 적이 있습니다. 입안은 깔깔하고 열은 펄펄 끓는데 물 한 컵 떠다 줄 사람이 없더군요.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있는데 옆집에서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아파서 죽어갈 때 손 한 번 잡아줄 사람이 없는데요. 사실 저는 그 돈조차 넉넉하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뿐입니다. 가끔은 집안에 있는 제 낡은 물건들을 봅니다. 혼자 쓰는 이가 빠진 수저 한 쌍, 혼자 덮는 혼이불,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리만 큰 낡은 텔레비전. 그 텔레비전이 제 유일한 친구입니다. 아무도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는 방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라도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지조차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옆집은 주말마다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자식들이 사온 과일 상자가 쌓이는데 저는 마트에서 낱개로 파는 제일 싼 과일 하나를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혼자 먹으려고 비싼 과일 사는 게 왜 그렇게 서럽고 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이제 와서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다 제가 자초한 일이지요. 하지만 가끔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누리는 그 아내의 잔소리, 자식들의 투정, 손주의 재롱, 그 소소한 행복이 저에게는 왜 이토록 평생 꿈조차 꿀 수 없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었을까요? 제 인생은 마치 다 읽고 난 뒤에 아무 내용도 남지 않은 찢어진 책장 같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평수가 좁은 건 참겠는데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이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옆집 남자는 아침마다 아내가 챙겨주는 따뜻한 국을 먹고 나오는데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그 뒷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면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련해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아내가 챙겨주는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달랐을까? 이런 쓸쓸한 물음을 던져보지만 돌아오는 건 낡은 벽지를 타고 흐르는 냉기뿐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늙은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기분으로 저는 오늘도 옆집의 따뜻한 불빛을 훔쳐보며 제 가난하고 시린 마음을 달랩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이 빌라는 겨울이면 창틈으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혼자 사는 이 좁은 방 안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풍경을 봅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와 제 야윈 그림자뿐입니다. 그런데요, 제 바로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저와 똑같은 낡은 빌라에 살면서도 그 남자의 집은 제 방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문만 열면 사람 온기가 느껴지고 낡은 집 구석구석에 가족들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저는 보일러 한번 마음 편히 틀지 못합니다. 두꺼운 내복을 껴입고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제 가슴을 툭툭 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괜히 부엌으로 가서 빈 냄비를 만지작거립니다. 저 옆집 남자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여도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데 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이 낡은 집이 마치 저를 가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혼자라는 사실은 그 가난을 몇 배나 더 쓰라리게 만듭니다. 시장에 가면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떠는 게 제 처지입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상품을 골라 담으며 뒷걸음질 치는데 저 멀리서 옆집 남자가 손주 손을 잡고 붕어빵을 사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남자의 지갑도 얇아 보였지만
손주 입에 붕어빵을 넣어주는 그 얼굴만큼은 세상 어느 부자보다 빛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사려던 식빵 하나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돈이 많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단칸방에서 하루를 버티는 처지에 느끼는 박탈감은 뼈 속까지 시린 법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늙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배고픔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빌라에서 제가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올 때면 저는 밤새 불을 끄지 못하고 떨곤 합니다. 옆집 남자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받으며 아침을 맞이하는데 저는 오직 고요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늙은이의 하루는 왜 이렇게 길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를 보며 참 한심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제 현실이고 제 아픔입니다. 제 빈 가방과 빈 가슴을 보며 오늘은 유독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 옆집 남자는 어떻게 저 모든 것을 다 가졌을까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심지어 노자금 마련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낡은 담요 한 장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는데 옆집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제 심장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헐떡이며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집 남자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양손 가득 자식들이 가져다 준 것 같은 식재료를 들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삶에 지친 기색은 있어도 삶을 포기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낡은 구두를 보며 저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구두는 닳아 있었지만 그 구두를 닦아줄 사람이 있고 그 구두를 신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계단에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오래된 빌라에 살고 똑같이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저 사이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여보 왔어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제 집문을 열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을 알기에 한참 동안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저 문을 열었을 때 맞이할 그 적막함은 몇 번을 겪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옆집 남자는 손주가 낙서해 놓은 벽지를 보며 허 웃는데 저는 누수 때문에 생긴 벽지의 얼룩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저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추억을 쌓고 사는데 저는 그 가난 속에서 오직 후회만 쌓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저 남자처럼 낡은 소파에 앉아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 방 안에는 오직 제가 뱉어낸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 남자와 저는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 낡은 빌라 복도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연약해 보이시나요? 나이 먹어서 남 부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게 보기 흉하시지요? 하지만 이 낡은 빌라 복도에서 느꼈던 그 뼈아픈 차이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 그 가난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듭니다. 제 인생은 마치 아무도 찾지 않는 고장난 가로등 같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비추다가 그렇게 서서히 꺼져갈 것만 같습니다. 옆집 남자가 누리는 그 평범한 저녁 식사가 저에게는 왜 이토록 가혹한 꿈이 되었는지 하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저 남자는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잠이 들 텐데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제 처량한 신세를 한탄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운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이 선뜻 가지 않을 때 그때가 참 서럽더라고요. 남들은 배불리 먹으면 행복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배가 불러올수록 가슴속은 더 텅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옆집 남자는 주말이면 복도에서부터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며 식구들과 왁자지껄 떠드는데 그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저는 제 방의 창문을 슬그머니 닫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고 밥을 짓는 그 과정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도 지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시장에 나가서 제일 싼 과일이라도 몇 알 사와 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낡은 식탁 위에 그 과일을 올려두면 누구 하나 맛있겠네요 하고 집어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온 그대로 며칠을 방치하다가 결국 말라버린 과일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면 제 인생도 꼭 저렇게 말라가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돕니다. 옆집 남자가 노후 준비를 잘해서 여유롭다고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닙니다. 과일 한 조각을 서로 입에 넣어주는 그 따뜻한 손길, 그게 바로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진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로운 밤이면 저는 거실 불을 끄고 가만히 창밖을 내다봅니다. 옆집 창문 너머로 비치는 화목한 그림자들을 보고 있으면 제 방 안의 적막함이 꼭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젊었을 때 가정을 꾸렸더라면 지금쯤 저 사람들처럼 웃고 떠들고 있었을까? 이런 부질없는 상상을 하다가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벽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이 가끔은 너무나 처량해서 거울을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지요? 나이 먹고 이렇게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여러분께 제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지만 그 혼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는 숨이 막힙니다. 아무리 낡은 집이라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옆집 남자가 가진 그 소소한 일상들, 아내의 잔소리며 손주의 어지러운 장난감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사고 싶은 꿈 같은 보물들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를 안고 저는 또 얼마나 긴 겨울을 견뎌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처럼 빈 껍데기 같은 집에서 홀로 늙어가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저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옆집 남자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제 일상이 온통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집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웃음소리조차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집니다. 그 남자는 인생의 모든 숙제를 다 끝내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까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는 제 처지가 옆집의 완벽한 풍경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발가벗겨진 기분입니다. 이 비교라는 감옥은 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서 다정한 부부나 가족들을 마주치면 저는 죄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하나도 없을까? 하는 원망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특히 옆집 남자가 손주의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외출하는 뒷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 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심과 박탈감이 소용돌이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제 자신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자꾸만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겁이 납니다. 다들 모이면 손주 재롱 피우는 영상 보여주고 자식들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저는 그 틈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어야 합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는 의례적인 물음에도 목이 메어 대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늙고 지친 얼굴을 보면 내 인생은 실패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집어삼킵니다. 비교를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수만 번 해도 옆집 대문만 보면 제 결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못난 사람이지요?
남이 가진 걸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제 자신이 저도 참 싫습니다. 하지만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제 의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손인 제가 저 풍성한 가을을 보내는 옆집 남자를 보며 느끼는 이 비참함을 누가 알아줄까요? 제 인생은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너무나도 간절한 밤입니다. 정말이지 저 옆집 남자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제 생명보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하늘을 보며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토록 가혹하시냐고 말입니다. 제가 사는 이 낡은 빌라는 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침침합니다. 낡은 장판 위에는 머리카락만 뒹굴고 부엌 찬장에는 유통기한 지난 라면 봉지만 가득합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한번 가는 것도 겁이 나고 고장난 형광등 하나 가는 것도 손이 떨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런데요, 제 바로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걸까요? 어떻게 한 사람은 저렇게 모든 복을 다 누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건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 남자가 아내와 웃으며 장을 봐오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제 낡은 구두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저에게는 돈도 없고 제 건강을 걱정해 줄 아내도 없는데 그 사람은 넉넉한 노자금 마련에 따뜻한 가족까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 사람은 자식들이 수시로 찾아와 안부를 묻고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니 인생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 완벽한 행복이 제 눈에는 톡처럼 느껴집니다. 그 남자가 가진 것이 하나라도 나에게 있었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가장 아픈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 하며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자책이 저를 밤새 괴롭힙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홀로 차가운 물을 들이켜며 옆집의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울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지 아십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은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옆집 남자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미치도록 탐이 나고 제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시린 외로움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남을 부러워하는 못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텅 빈 가슴에 바람이 들기 시작하니 도무지 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남자는 저렇게 다 가졌는데 왜 나는 단 하나도 가지지 못했나 하는 원망이 매일 밤 제 방의 천장을 타고 흐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 오늘 밤은 유독 더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저 남자가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이 저에게는 왜 이토록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멀기만 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 못난 하소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